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제 연휴, 오늘부터 연휴에 들어가죠. 네. 어제 한국 시장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다. 미국도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동안 한국 시장은 1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잘 올라오다가 단기 차익 매물을 맞은 거죠. 미국도 트럼프 취임식 이후부터 좀 뜨다가 어제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을 맞았는데, 이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고, 또 향후에 2월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으로 들어갔을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휴로 들어가지만 미국은 이제 한 주 더 시장이 열리는 거죠. 트럼프 효과가 이제 단기 종식에 들어갔다. 트럼프 취임식 때 복잡하고 시끄럽게 노이즈 있게 막 쏟아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분한 분위기로 들어가면서 실적 장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가 쏟아낼 이 내용 중에 특별한 것이 아니면 시장의 감동도 충격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시장 본연의 모습인 실적 장세로 시장이 변질될 가능성. 그 다음에 2월에는 1월과 다르게 새로운 어떤 테마와 리딩 섹터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2월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미국 다우는 0.74% 상승,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S&P 500은 0.22. 전부 다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런 모습. 특히 나스닥은 살짝 그냥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단기 차익 매물로 혼조를 보였다. 미국 3대 지수가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동방 상승안에 따른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3천 명, 6천 명이나 전주에 비해서 증가를 했다. 예상은 22만 명이었죠. 일주일 이상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한 수는 1월 11일 기준 189만 9천 명, 직전 대비 4만 6천 명이나 늘어나며 2021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당히 안 좋은 뉴스인데 그나마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명분을 주는 또 반가운 소식, 배드 뉴스에서 굿뉴스가 될 확률도 있네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계속된 고용 열풍과 직장 이동 부재기는 대체로 정상화됐다. 노동시장의 여건은 대체적으로 건설적이며 견고한 성장 경로에 있어 경제에 부합한다. 견조한 성장 경로에 있는 경제에 부합한다. 나름대로 고용시장은 그렇게 수치적으로는 살짝 금은 같지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시끄러운 트럼프 취임식이 끝나고 이제는 실적 장세로 가는데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양호한 실적이 일단은 나오고 있다. 지자회사 항공기체조사 지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4분기 실적 보고서와 함께 7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배당금 30% 인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6% 이상 급등을 했다. 대형 항공사 아메리카 항공도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향후 항공 수요 및 연료비 등을 이유로 올해 1분기 주당 EPS가 마이너스 0.2에서 0.4달러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자체 전망에 주가가 9% 이상 하락했다. 전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철회된 것도 영향이 있다. 세계 최대 비디오 게임 일렉트릭 아츠, 우리 이제 피파 온라인을 하는데 좀 부진하더라. 네. 그래서 가이던스도 안 좋아서 17%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또 재미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제지 베런지에서 엔비디아의 고대형 메모리 칩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의 스마트폰 수요 감소 및 AI 지출 잠재적 둔화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칩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오늘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있는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 홀딩스 주가가 8%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다. 많이 올랐죠. 네. 스타게이트에 포함되면서 저전력 반도체 설계의 최대 기업인
ARM이 쭉 170 몇 달까지 172달러까지인가 오르다가 조정을 받은 모습. 소프트뱅크가 오라클, 오픈AI와 함께 추진할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조달 자금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암홀딩스와 스타게이트에 속한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S&P 500 사상 최고 신고가 경신. 트럼프가 지금 화상으로 다보스 포럼에 연설을 하고 있죠. 금리와 유가를 인하를 하겠다. 트럼프 미 제품이 아니면 관세를 때리겠다. 사상 최대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네요. 그렇다면 역으로 감세를 하면 뭔가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다는 생각. 미국 장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금리는 또 장기채 기준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내 최대까지 올랐다. 신규 청구가 6주 새 최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은 시장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블랙록 CEO 레이리 핑크가 10년물 금리가 5.5%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러면은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가 출생 이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일시 차단을 했죠. 네, 이건 법의 문제죠. 트럼프 미 남부 국경에 군인 1,500명을 배치한다. 본격 단속에 나설 것이다. 남부 국경에 1,500명으로 적긴 하지만 쇼를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2월 1일부터 캐나다야 전기차에 대해서 가격 900만 원 인상을 하겠다. 상당히 의외의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IRA법을 폐지 등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기 예산 등을 제한적으로 중단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기업에게는 안 좋은 거죠. 어제 한국 시장을 보면 하루 동안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174억이나 폭탄을 던졌죠. 네, 매도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1조나 판 거죠. 네. 지난 1월 초부터 중순 20일까지는 꾸준히 사기 시작하더만 이제는 이익 실현으로 막 집어 던지는 거죠. 그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 더 훨씬 매력적일 수도 있다. 한국의 돈이 다시 빠져서 미국으로 가는 모습?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한국 시장이 저평가 매력으로 이 정도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한국의 무역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고 다음 정치적인 향후의 어떤 투명성이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긴 했지만 좀 더디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좀 매력이 떨어졌다. 여기에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갔다가 강세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1,400원대에 오면은 한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함께 몰리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요 경제 지표 및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살짝 하락했네요. 107.850 달러 약세. 원화는 1435.88 오늘 새벽 2시에 끝난 원달러 시장은 1435 살짝 강세인데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근데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287 1bp 하락했는데 10년짜리가 좀 올랐어. 10년짜리 4.6까지 오르면서 4.2bp 상승. 감세 정책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 감세하면은 뭔가를 채워야 되죠.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재정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 최근 WTI가 하락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4.45달러. 날 크게 이제 중국 경제도 좀 비실비실하고 미국 경제만 살아있는데 나머지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화석연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 결국 그러면은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WTI 가격의 하락으로 작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1.38. 테슬라는 마이너스 0.91, 팔란티아는 1.7, 팔란티 좋습니다. 200달러까지 잘 견뎌보자. 아이온큐 2.18% 하락. 지속적으로 거의 전고점에 오니까 다시 두들겨 맞는 모습. 리게티 마이너스 3.31. 조비에베이션
마이너스 0.97 지속적으로 하락의 모습. 전고점이 오니까 하락. 이런 것들은 당분간 박스권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근데 가을바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계속 추적을 해주면서 말씀하시는데 읽어보니까 이 흔들림에 약한 사람들은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두 개의 축이 부딪히고 있다. 피터 T를 중심으로 한 팔란티어 이런 제이드 벤슨 이런 부통령의 세력과 다음에 우리 빅테크 7 이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빅테크 7 쪽으로 약간 트럼프는 좀 몰려가는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피터 틸의 이쪽 사람들은 중소형주,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는데 이 빅7이 다 이들을 생태계를 망가뜨린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는 모습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서로 색깔이 다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다양한 색깔, 극우들이 극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로 무장된 보수층도 있고 각각 또 기존에 또 트럼프 따까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서로 갈등으로 폭발할 가능성 이 위험이 가장 트럼프 정부의 취약점이다라고 보는데 또 트럼프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음에 임기를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2년 후에 중간선거 이렇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약간 뭔가 부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할 것 같다. 스타게이트도 앨런 머스크의 한 방에 이제 중심을 때리죠. 너희들 돈이 있느냐? 이 부분을 증명을 해라. 이건 피터 틸 쪽에서의 반격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엔비디아는 0.36% 하락 중입니다. 애플 0.41. 어제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하고 밥을 먹는데 저보고 엔비디아 어떻게 보냐고 저는 박스권으로 봅니다. 13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의 박스권이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팔아야 되겠네 그랬어요. 저는 엔비디아 정도는 박스권 상단이면 좀 팔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좀 모르겠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뭔가 좀 동력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일단 박스권으로 봤습니다. 애플은 이젠 220달러면 사야죠. 사서 다시 250달러까지 애플이 가장 많이 최근에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RM도 8.65%. 머스크가 찌른 거죠. 너희들 돈이 있느냐. 이 핵심 질문 하나에 스타게이트가 좀 무너지는 모습. AMD 0.44% 하락. 울타비티 마이너스 0.4. 일라인일은 플러스 0.98이네요. 네. 마이크론 4.24% 하락. SK 하이닉스의 영향. 레거시에서는 중국한테 쫓길 것 같고 랜드는 좀 줄일 것 같고 HBM 같은 것들은 생각만큼 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작년과 같은 서프라이즈는 아닐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 TSMC 0.27% 상승. 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105,56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곰곰이 여러 자료를 읽다가 왜 대중국 관세 부과가 실시되지 않았을까? 이걸 뺐을까? 충분히 제일 먼저 때릴 수 있었는데 일단 연기죠. 살짝 연기 전 때리지 않는 게 아니라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보편과세 한 10% 때리고 그 다음에 추가 관세 준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소 지연되는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 지수의 동반 하락은 주식을 포함한 각종 자산 가격의 안도 랠리 혹은 시장이 강조했던 트럼프 허니문 랠리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민자 추방 아주 그냥 살벌하게 할 것 같은데 흉내만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관세 정책 및 불법 이민자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완화시켜준 데 따른 자산시장의 긍정적 반응이 취임식 이후 며칠간 동안 나왔다. 그러나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무역 불균형보다는 펜타닐 수출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본격적인 관세 정책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네, 캐나다와
그 다음에 멕시코에 대해서 펜타닐 정도의 정치적인 그런 수사로 일단 관세를 협상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나프타라든지, 나프타 이름이 좀 바뀌었죠. 새로운 어떤 무역 협정을 진행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때 때릴 것 같다는 거죠. 좀 중장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펜타닐 문제로 접근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보도한 것처럼 보편적 관세 및 대중국 고율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관세 장벽의 본격적인 추진 실시가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중국 고율 관세를 때렸을 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미국 기업들의 뭐라는 거야? 불평한 그런 모습, 부당한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된 게 아니라,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빅테크 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애플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중국 내에서 아이폰이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이죠. 24년 애플의 중국 내 판매 점유율이 4위까지 밀려난 상태.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중국을 가는 다급한 모습.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국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라는 뜻이죠. 중국 경제가 미국의 각종 기술 규제와 함께 중국 내 과잉 및 부채 리스크로 디프레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전기차, 로봇, AI 부분에서 괄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미국 쪽에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미국의 빅테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자국의 기업, 중국 자국 내의 기술 기업들이 쭉 올라온다면,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그 가능성.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이는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 미국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을 것 같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산 고율 관세 정치가 자칫 예외주의로 대변되는 미국 경제의 순환기 기조를 흔들릴 수 있을 점을 경계를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되던 트럼프 2기 정책의 관세 정책이 다소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혹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숨쉬는 모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불확실성의 폭탄으로 아직 남아 있어서 시장의 상승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당시와는 달리 중국 제조업의 공장 역할, 세계 공장 역할뿐만 아니라 또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상당히 그 사이에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동시에 1기 당시와 달리 물가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트럼프가 2기에서 공격적으로 중국을 때릴 수 없는 경제적 상황도 고려가 된 게 아닌가. 따라서 중국 때리기를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하고 향후 다양한 협상을 통해서 중국 옥죄기를 할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시간 벌기는 남아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식을 했는데 중국 위안화는 강세로 돌아서고 반대로 멕시코 페소화는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환율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애플의 주가가 박살나는 모습. 중국 시장에서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어제 한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신의 한 수인 AI 육성 정책이다. 이쪽으로 육성한다는 소식, 스타게이트가 형성된다는 소식, 이런 게 들리면서 한국 주식시장 매력이 빠지는 거죠. 트럼프가 AI를 육성한다는 것은 저는 신의 한 수로 보고 있다. 네, AI 패권 선언도 눈여겨볼 특징이다. 네, 차세대,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동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AI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 과거의 그 일기와 다른 자기의 어떤 시그니처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말 제스처인지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두 번째, 이 안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피터 틸의 사단과 그 사단의 팔란티어라든지 머스크라든지 이쪽 사단과 그리고 매그니피션트 세븐 항상 트럼프와 반대
좋지 않는 관계를 가진 쪽의 전쟁이 시작됐다. 누가 이길지는 트럼프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육성 정책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기운을 빼는, 특히 한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은 생각은 확실한 거죠.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전일 한국 시장의 하락은 단기 차익 매물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 연초 작년에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여러 매력 포인트 증가로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했으나 다시 트럼프 취임식 이후천으로 미국 시장 인기가 상승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 그렇게 매력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스타게이트로 불려진 대규모 AI 투자가 모든 수급을 다시 빨아가는 모습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 더 강해질 것이다. 여기에 원화 강세가 더 빠지기는 힘든 면, 더 내려가지 않는 미국 금리, 향후 부과될 중국 보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결국 한국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 주식시장의 하락의 원인으로 어제 작동을 한 것 같다. 여기에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어제 팔아야 되는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쁘진 않으나 향후 다양한 요인 등으로 예상과 달리 보수적 가이던스와 전망 등이 나오며 하락의 빙리가 된 점도 한국 주식시장이 어제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또한 일주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저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요란한 정부다, 노이즈가 많다, 항상 요란한 술에는 빈술에는 요란하죠. 또 항상 잘 짓는 개는 물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영원한 역사적인 그 격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 요란한 정부는 믿을 게 없다. 이제 요란하고 시끄럽던 트럼프 취임식이 끝나고 긴 연휴 시장은 실적 장세로 급속히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1월과 달리 2월은 또 새로운 종목과 섹터가 시장을 리딩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시각과 사고로 무장하는 팔색조 변신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력기기, 조선, 노벌, 원전 인프라 건설 등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으면서 쉽게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기존의 그 종목들, 트럼프 정부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예상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 네. 또 향후 중장기적으로 바닥에서 조정 후 기술적 반등이 전망되는 엔터, 조정 많이 받았죠. 2차전지, 또 최근에 조정이 들어간 유리기판, K푸드,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하자. K뷰티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미국이 좀 살짝 조정, S&P 500하고 다우는 플러스이고 나스닥이 조정인데, 예, 이렇게 살짝 좀 미국이 뭐라 그럴까요? 좀 찌글찌글 할 때 한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응을 하는가. 그런데 한국은 긴 연휴를 앞둔 주말이란 사실 때문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따라서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굳이 쫓아가면서 추격할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비추다. 그리고 현금을 좀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네, 설 연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복잡하겠지만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여의도에서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죠. 1월 첫 스터디 모임인데, 1월 시장 전략, 올해 시장 전략,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향후 투자할 종목 한 10가지, 이렇게 해서 시장에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오셔서 3시간, 4시간 정도 강의를 하죠. 네, 3시간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 간식 종목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즐거운 명절,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시장이 열리니까 시간 될 때마다, 꼭 또 새벽은 아니지만 유튜브로 또한 우리 카페 글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